자, 기초 드로잉. 세 번째 날이죠. 자, 오늘은 구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라는 것은, 자, 우리가 구를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구를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그리나요? 그대로 이제 따라 그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그리는 것은 뭔가 그림을 모르는 아마추어적인 식견이고, 처음에 그릴 때는 위아래, 그리고 좌우, 위치만 잡아주면 서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부분은 안 그려도 그린 듯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잔상 효과를 이용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다시 그려보면 위, 아래, 좌우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여기를 안 그렸어도 그린 것처럼 착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착시 효과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런 구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위아래 좌우를 그린다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든 과일들이 구죠. 그리고 인물, 사람 얼굴을 그릴 때도 기본 꼴은 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라는 것을 그린다라는 것은 어떤 그 완전체를 그리는 거라서 그만큼 그리기도 물론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다양한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를 한번 그려보는데요.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빛이 어디서 오느냐? 요 앞에서 빛이 오지만 약간 물체보다 위에서 내려온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요 정도가 제일 밝은 하이라이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밝은 톤, 이만큼이 중간 톤, 이만큼이 어두운 톤, 그리고 그림자. 밑이 반사광이 되고, 그림자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밝은 톤 안에서도 뭔가 하이라이트가 있고, 또 더 밝은 면이 하나 있을 테고, 중간면에서도 좀 더 밝은 중간면이 있고, 어두운 면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면이 있고, 좀 더 밝은 중간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사광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마치 사과를 깎는 것처럼 깎듯이 해서 면을 각화시키고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의 그 밋밋한 아주 디테일한 색깔 변화를 처음부터 잡아주고 묘사하려고 하면은 전체를 보지 못해요. 결국에는 나무만 보게 돼서 숲을 보지 못하고 전체의 톤을 익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수를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물론 더 세분화시키면 지부구본처럼 이렇게 또 위도 경도를 나누듯이 또 구분을 해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각각의 면들을 다 색깔 차이가 달라져야 되는데 무작정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부터 하이라이트에서부터 이쪽으로 사방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방으로 어두워진다 해서 크게 보면 어쨌든 요만큼이 중간색이 어두운 색이죠. 어두운 면, 어두운 톤 안에서 더 어두운 면. 자, 이 어두운 면이 여기 색깔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빛이 오는 정반대쪽이 가장 어두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그래서 빛이 오는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밝아진다는 것이죠. 이걸 기준으로 밝은 쪽으로 중간색이 또 나오죠. 그래서 약간씩 또 밝아져요. 자, 반사광에서는 좀 더 어두운 톤보다 좀 더 밝은 중간색이 나오고, 그 뒤로는 좀 더 밝은 중간색이 또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이거보다 좀 더 밝은 색깔. 그래서 빛으로 향하면 조금씩 밝아지고, 또 밝은 색깔. 그렇게 해서 그림자. 자, 그림자도 기본은 어두운 색이니까 어두운 색을 해주고, 물체와 맞닿은 면이 제일 진해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조금씩
밝아지는 거죠. 예, 요것이 구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물체들을 육면체와 원기둥, 원뿔을 그리는 그 기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구기 때문에 예, 가장 어두운 면을 기준으로 빛의 반대쪽이 가장 어둡고 사방으로 가면서 조금씩 밝아진다. 예, 그걸 이제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실제 구를 그릴 때도 이것을 연상을 하면서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가장 밝은 데를 먼저 표현해 줍니다. 자, 그냥 평범하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장 어두운, 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쭉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가운데 빛의 정반대쪽이 한 번 더 어둡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반사광 쪽으로 조금 밝은 색으로 한 번 더 칠해주고. 자, 이렇게만 그려놔도 구의 느낌은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 하이라이트 있는 데까지 밝은 색깔, 밝은 중간면도 그려줘야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위도 경도와 같이 해서 선의 방향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밝은 색으로. 자, 여기서 좀 더 중간면에서 좀 더 어두운 면을 또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어두운 면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줘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뭔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구조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덧칠을 해주면서 그림이 이제 하나하나 완성이 돼 나가는 거죠. 자, 이런데 처음에 형태 같은 거 좀 더 정확하게 잡아줬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좀 더 어두운 색깔, 좀 더 연필을 세우면 연필 좀 깎고 세워서 그리면 좀 더 진한 색을 내주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진하게 보강을 해주고 어두운 색을 더 깊이 보강해 준 만큼 밝은 쪽으로 내줄 수 있는 색의 폭이 커지죠. 다시 말해서 어두운 톤은 밝은 톤의 근본이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톤이 풍족한 만큼 가장 진한 색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대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준 만큼 좀 더 약하게 해서 밝은 쪽으로 색을 더 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두운 톤의 색깔이 내가 갖고 있는 삽연필로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색깔이 나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분명히 색깔이 약할 겁니다. 어두운 톤 전체가 다 어두운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제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온다 그러면 빛이 오는 정반대쪽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이 가장 어둡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림자 역시 초벌칠을 해주고 좀 더 어두운 면 물체와 맞닿은 밑뿌리 부분이 가장 어두우니까 또 어둡게 두세 번 덧칠을 하면서 뒤로 가면서 색의 단계를 풀어준다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단순하게 구의 모양을 잡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림을 전문적으로 이제 전공을 한 사람들이나 오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쉽고 손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처음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새로운 그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도 같이 처리를 해주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연필선은 아주 촘촘하게 붙여서 써줘야 됩니다. 이 프로를 듣고 계신 분들이 전부 어른이 아니고 물론 학생들, 10대 학생들
또 그보다 더 어린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크레용으로 그린다. 크레용도 간격을 막 띄어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항상 촘촘하게 붙여서 차분하게 너무 급하게 그리지 마시고 크레용을 그리든 뭐 색연필을 쓰든 아니면 뭐 볼펜이나 다른 무엇으로 그리든 간에 연필은 이렇게 촘촘하게 붙여서 그리고 좀 더 진한 부분은 좀 더 강한 색으로 크레용이다 그러면 좀 더 어두운 색을 덧칠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밝은 색깔, 중간 색깔, 어두운 색이 이루어질수록 그려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뭔가 구를 그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